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린 소상공인의 수는 자그마치 700만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창의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이슈가 발생할 때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안양시 지회 최광석 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먼저 파워인터뷰에 초대해 주신 티브로이드 안양 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광석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완쾌하시고 의료기관, 정부, 지자체 관계자분들께는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로받으실 분들이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네요. 자, 소상공인연합회 안양시 지회가 공식 명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먼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소상공인 연합회 설립 및 운영에 근거로 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3년 12월 7일 날 출범을 하였고 저희 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전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현안과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곧 있으면 이제 10년이 다 되네요. 네, 예. 네, 7년 차.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안양시 지회에 속해 계신 회원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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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양시 관내는 3만 5천여의 그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정연과 준회원을 저희 단체 활동심은 한 300여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네, 좋습니다. 예, 좀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을 텐데. 네, 네, 그러길 소망합니다. 예, 그 소상공인 수는 이렇게 많은데 300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네. 좀 홍보가 좀 덜 됐나 싶기도 한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구성원들 중에는 회원들 중에는 각 업종별 단체장도 계시고 상인의 단체장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인회도 이렇게 다 저희 회원으로 이렇게 숫자로 간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의 그 회비를 직접 납부하시는 분들만 300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각 분야의 회장님들은 대부분 들어와 계시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소상공인 연합회의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안양시 새마을금고 전 지점을 포함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저희가 모니터를 4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모니터에 업체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실비만 부담하고 업체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용 홍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홍보 사이트에는 무상으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보 안내와 그리고 저희 안양시 소상연합회 상조 규정에 의거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혜택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리기가 너무 예. 많은 것 같아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그 상공인들 계신데 나도 회원이 되고 싶다 하면 네. 가입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소상연합회 가입 조건은 안양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회원 수가 좀 적은 관계로 많은 회원분들이 좀 회원으로 활동해 주셨으냐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이 얘기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네. 코로나19 사태 터진 뒤로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말 분위기는 되게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으로 손님이 발을 끊은 지가 거의 이제 한 달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던 단골 손님들마저도 숫자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 네. 개점 휴업이 확산되고 있어 경제 활동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돼 있습니다. 그러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당장 사업장 임대료, 또 인건비, 그동안의 각종 공과금, 그리고 사업 초기부터 받았던 대출금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상환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이런 영향 때문인지 건물주분들이 네. 임대료 인하하겠다 네네.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도움이 좀 되겠죠?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임대를 인하 받으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다 인하 받질 못하고 또 건물주에 따라서 전혀 혜택이 없는 분들이 더 많지요.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들은 그런 간접적 지원보다는 또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현금 지원으로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만 어떤 분은 임대료가 부담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 임대료가 부담 없는 분은 또 임금이 부담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간접적 지원보다는 직접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이런 점포에 가보면 예전에 보였던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네. 직원분들이 안 보이는 점포들이 보여요. 네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네네네. 작년에 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직원도 많이 줄여져 있는 상태에서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나마도 한둘 두었던 아르바이트생마저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신데 사실 그 전파도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고 또 대부분의 시민들이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를 들리기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이런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불안감과 공포감에 쌓여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계약은 2차례나 연기됐고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집단 행사가 취소되고 이 같은 사회적 멈춤과 거리두기로 식당 매장들의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서 매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 발화에서 조기 종식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매일 자체 방역을 유도하고 또 매일 방역 완료 업체라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티커와 배너를 설치하고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다른 시에서 또 보시고 벤치마킹에서 또 다른 시에서 똑같이 또 따라하시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소상공인 연합회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저희한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또 지원을 또 해주셔서 그 지원품을 가지고 저희 전 회원한테 무상으로 계속 지원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요 질문도 하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동선 공개하잖아요. 네네. 어느 곳은 그 동선을 정확하게 해서 점포 이름까지 밝히는 곳이 있고 네. 아니면 점포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는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정부 지침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는 해요. 특정 주거지, 네. 특정 점포 웬만하면 그 감염의 우려가 없다면 발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정 점포명을 언급을 한다면 그 점포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다시는 회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보다는 점포 공개보다는 그 주변에 반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런 실제적 그 점포나 그런 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야 네. 또 그쪽을 피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점포에 이제 우리 확산자가 들어갔다 오셔더라도 방역과 소독이 확실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감염에는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접촉했던 분들은 어차피 방역 당국에서 네. 알려주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이후에는 네. 방역이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안심하고 네, 찾아도 네,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실 아니더라도 요즘 소상공인 분들 경기 침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으신데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못해 이제 자괴감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저희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임대료와 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세금입니다. 그 세 가지는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저희 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를 고민하던 차에 예. 그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세 가지를 조금이나마 힘듦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장사를 잘 되게 해주는 것뿐이 없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면 그 세 가지는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힘은 덜 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소상공인 업체 홍보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분들을 우리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야심차게 출발한 사업이 다중이용시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업체가 홍보가 되는 그런 광고 사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는 안양시 새마을금고 전 지점과 다중이용시설에 40여 대가 현재 설치가 돼 있고 올해는 대형마트, 관공서까지 확대를 해서 약 안양에 한 80여 대 모니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우리 동네 소상공인 홍보단을 발족해서 SNS를 통한 무료 홍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마트에도 모니터를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네, 새롭네요.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대형마트하고 소상공인하고 항상 상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생 차원에서는 대형마트가 응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협의 중에 계신. 네, 네. 네, 그렇군요. 협조해 주실 거로 믿고 네, 계시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K-태그 인증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잘 몰랐습니다. 네. K-태그 인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저희가 안양은 2019년 안양시에서 K-태그 인증업체에 선택이 된 데는 안양 아크로타워 내에 아크로 안경원을 시작해서 5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네. 올해도 추가로 또 인증 업체를 선발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K-태그를 잠시 소개하자면 대한민국 대표 공동 브랜드를 의미하고요.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지닌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태그는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등 5가지 세부 브랜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선정 기준은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종들의 소상공인을 중에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로 영업 매출, 사회 공헌 등의 탁월한 성과를 보인 사업장이나 이에 준하는 잠재력을 지닌 사업장을 K-태그 인증업체로 선발하고 있고 다만 프랜차이즈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깜빡했었네요. 얼마 전에 박영선
그 네. 장관이 네, 네, 네. 홍보했던 그 그 K태그 K태그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국내에도 국내지만 네. 해외 진출까지 네, 이렇게. 예,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이해 갔습니다. 네. 예. 그 K태그 인증업체 선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K태그 선정이 되면 공인 브랜드 인증 사용권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현판을 부착해서 인증업체임을 알려드리고 각종 미디어, SNS를 통한 인증업체 홍보 지원을 해드리고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상품을 등재하여 적극적인 상품 판촉 지원과 경영, 노무, 법률, 홍보 등 컨설팅을 우선 제공하여 회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홍보물과 각종 패키지 디자인을 제공하여 업소의 이미지 개선과 홍보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교류, 커뮤니티 지원, 온라인 교육 제공, 행사 참여 및 상품 판촉 지원, 각종 소상공인 대회 참석 시 참가 시 가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양에 5곳이면 굉장히 적은 수인데 사실. 그 적은 수죠. 적은 수인데 이 K태그의 그 선정 기준이 너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K태그에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이 K태그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K태그 업체에 선정이 되면 그만큼의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긴 뭐 나라를 대표해서 네, 인증받는 네, 거니까요. 네, 네, 예. 네.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네,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회장님 되신 몇 년째 되신 거죠? 7년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올해는 어떤 활동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모니터 확대 설치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여 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올 안에까지 한 80여 대까지 확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 또 목표고요. 셋째는 안양시 상인연합회와 골목상권 그리고 단지 상가에 있는 소규모 상인회들과의 연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도 있고 굉장히 단체가 네,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분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교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안양시 상인연합회 회장님은 저희 회원하고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7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 취임하실 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초심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자리를 아직도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는 이제 봉사의 자리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이거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취재 때문에 만나 뵀을 때는 그 동행경찰서 앞에 네. 작은 사무실 네, 하나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작년이었나요? 좀 네. 큰 곳으로 이전하셨죠? 규모는 비슷합니다. 네. 평수는 비슷한데 엔터식스하고 저희가 상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기업 진출에 대규모 점포가 진출하면 상생 협약을 맺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상생의 대가로 이제 현금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발전기금이라고 하죠. 예, 현금을 받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일체 현금을 받지 않았고 저희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엔터식스 내에 모니터에 저희 소상공인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저희는 상생 협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사무실을 엔터식스 내에 갖게 됐습니다. 네, 상생의 네, 방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대형 점포들 쇼핑몰 큰 거 들어올 때마다 사실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많은 투쟁과 뭐 이런 과정을 네, 겪잖아요. 네, 네.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런 대형 업체 들어올 때마다. 그 업체의 그 대형 업체의
들어오는 거에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소상공인들이 막아낸다고 해서 소상공인 장사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역 발전이 돼야 소상공인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대형마트도 필요하고 대규모 점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형마트나 대규모 점포가 너무 많이 입점을 하니까 저희한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이제는 무분별하게 진출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충분한 상권 분석과 이걸 통해서 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들 들어오는 거를 이제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규제를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완벽한 효과는 있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 안에서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막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방법을 네, 찾아서.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연합회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동별 분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미결성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1개 동 전체가 분회로 결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직에 좀 커지는 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건 회장님으로서의 그 연합회 차원에서의 소망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이 질문에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요. 네. 저 개인적인 소망이 뭘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자리가 연합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잘 돼야 그 조직이 잘 돼야 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올인하셨네요, 일에.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네,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절은 봄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격려가 담긴 말 한마디가 나비 효과처럼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파워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